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94화를 예상해봅니다. 이 사장님이랑 얘기 중에 한 가지 맘에 걸리는 게 있어. 뭔데요 그게? 우리가 어려서 선천성 심장병을 앓았었대. 내가 우리를 요양병원에서 처음 봤을 때는 아픈 아이가 아니었거든. 최선영은 한진태의 부탁으로 김마리와 채우리의 유전자 검사를 허락해주면서 채우리가 김마리의 아들이 아닌 것이 어서 빨리 밝혀져서 김마리가 더 이상 채우리에게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매번 자신을 찾아와서 채우리가 정순정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김마리의 말에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유독 한 가지 부분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최선영이 정순정이 입원한 해들 요양병원에서 9살인 채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채우리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엄마에게 물 떠다 주고 밥 먹여주고 쪼그리고 앉아서 공부하다가 잠이 드는 등 엄마를 살뜰히 챙겨주었고 그 또래의 아이들과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하고 건강했고 최선영이 몇 년 후 성모희망원에서 채우리를 다시 만나 아들로 삼고 지금까지 같이 살아오면서 심장병은커녕 작은 병치레 하나 없이 채우리가 잘 지내왔기 때문에 김마리의 말이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김마리가 채우리의 엄마가 정순정이란 것과 채우리가 입양 전에 살던 성모희망원까지 알고 있으니 최선영은 김마리가 채우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구나란 생각을 했는데 채우리가 심장병을 앓았었다고 한 것과 정순정이 채우리의 친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김마리의 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영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순정은 최선영에게 채우리를 낳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면서 채우리가 태어나면서 성장해온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수지는 최선영에게 뭔가가 착오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검사 결과만을 기다려보자고 말하였는데요. 진수지도 이대로 넋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어서 정순정의 아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진수지는 김마리를 찾아가서 정순정의 아들이 심장병을 앓았었다는 걸 알게 된 경위를 물었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의 진료 기록이 소아과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김마리는 정순정이 초진 예약만 되어 있고 이후의 기록은 전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정순정이 아들의 초진 예약일에 해들병원에 나타나 진료를 받지 않고 우연이든 뭐든 현우를 만나서 데려가 버렸다는 것인데요. 그 후로 채우리가 전혀 아픈 일이 없었으니 정순정은 아들의 병 때문에 병원을 찾을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수지는 정순정의 아들 김우리의 진료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니 김마리가 말한 대로 김우리가 심장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심장병 때문에 예약을 했는지 다른 병 때문에 했는지 알 길이 없어 막막한데요. 정순정의 동네 지인이 김우리의 병력을 알고 있을 정도라면 정순정이 아들 때문에 국내 어느 병원에서든 심장병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인데 해들병원에서는 초진조차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갔으니 다른 병원에는 혹시 현우의 실종 당일 전후의 기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최선영의 말로는 채우리가 병원을 내원할 일이 있을 만큼 어렸을 때 아픈 적은 없었다고 하고 채우리의 친모는 채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봐왔다는 정순정이 분명할 것인데 그럼 심장병을 앓았다는 김우리는 도대체 누구이며 만에 하나 채우리가 정순정의 아들이 아니라면 김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심장병이 깊어져서 죽어버린 건지 그래서 정순정이 채우리를 김우리로 데려가 살아버린 건지 진수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들의 초진 예약일에 아들이 죽고 장례를 치를 겨를 없이 바로 현우를 데려가 자신의 아들로 키웠을 것이라는 건 진수지에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진수지는 어떻게든 김우리가 채우리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채우리에게 혈액형이 뭐냐고 물었고 채우리는 A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진수지는 정순정이 해들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다른 것은 없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정순정이 1994년도에 해들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우리의 소아과 기록은 없지만 그나마 정순정의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인데요. 진수지는 정순정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찾아가 정순정의 기록을 알아보기로 하는데 주민센터에서는 가족이 아니면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수지는 채우리에게 부탁을 하여 정순정의 자료를 입수하게 되는데 정순정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맞지만 아들이 사망한 기록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우리 오빠가 정순정 씨의 아들이니까 사망한 기록이 있을 수가 없지. 그렇다면 기무리가 정말 채우리일까? 진수지는 기무리가 심장병을 앓았다는 말 자체가 김마리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무리의 혈액형이 채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놀랍니다. 뭐지? 최 선생이 기무리가 아니란 건데 그럼 기무리는 어디로 갔다는 거야? 정순정이 현우를 데려갔다면 현우 실종 당일 정순정과 함께 해들병원에 온 기무리는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인가? 아들이 없이 혼자 소아과에 예약을 했을 리는 없고 94년도에 위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정순정 씨가 소아과에만 볼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 혹시 정순정 씨도 기무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짐수지는 김마리가 현우 실종일이라고 알려준 94년 6월 11일에 혹시 현우 말고 다른 아이의 실종 사건은 없었는지, 미아로 발견된 아이는 없었는지 경찰서에 가서 물어봅니다. 경찰서에서는 당시 한현우 군의 실종 사건이 워낙 이슈가 된 미제 사건이라서 현재까지 인터넷에도 기사가 남아있는 것이고 다른 사건들은 현재에는 다 종결이 되었거나 부모들이 찾는 것을 포기해버려서 자료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수지는 혹시 기무리가 완치가 되어 채우리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94년도에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시행한 병원을 죄다 알아보고 기무리라는 환자의 기록이 있는지도 알아보았지만 기무리는 어느 곳에도 수술을 했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진수지는 기무리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최선영은 김마리가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다는 것을 진수지에게 알리며 채우리가 기무리가 맞았다고 김마리 이사장이 정순정에 대해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자 진수지는 엄마 그런데 정순정 씨의 아들과 우리 오빠의 혈액형이 달라요. 나도 우리 오빠가 정순정 씨의 아들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 엄마 말대로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최선영은 혈액형이 다르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유전자 검사에도 분명 이사장님과 우리는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순정 씨의 아들이 맞겠지. 진수지는 물론 그렇겠죠. 우리 오빠는 심장병이 없었다고 했고 혹시나 기무리가 수술을 해서 94년 이후에는 완쾌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보호자가 정순정이라고 되어 있는 남아 환우 수술 기록을 다 살펴보았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정순정 씨가 94년도에 소아과 진료를 예약만 하고 나타나지를 않았다고 하니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순정 씨는 왜 병원에 오셨다가 그냥 가셨을까요? 진수지의 말에 최선영은 그럼 너 혹시 우리 친엄마가 이사장님의 아들을 데려갔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니?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며 당황해하는데 진수지는 저는 우리 오빠가 이사장님이 찾으시는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우리 오빠가 이사장님의 아들이라면 정순정 씨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요. 아니 걱정이 돼서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니 우리 오빠가 기물이라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마음에 찜찜한 무언가가 남아있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최선영은 아니야. 우리는 확실히 순정 씨의 아들이 맞으니까 너도 그만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진수지는 알겠다고 말하는데 진장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진수지는 진장수를 만나 아버지, 제가 연락을 먼저 드렸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비비롤 개업식에 축하하러 가지도 못하고 정말 죄송해요. 하자 진장수는 아니야. 나도 널 초대하고는 싶지만 네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미리 연락도 못했다. 그리고 네 엄마가 싫어할 것도 같아서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조용하게 했어. 진수지는 아버지가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직 나영이를 편하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자 진장수는 근데 나영이는 개업식에 안 왔어. 나영이 시댁이 요즘 워낙 정신없는 것 같더라. 나영이가 안 올 줄 알았으면 널 부르는 건데 할머니가 너무 아쉬워하셨어. 진수지는 다음에 할머니 한번 찾아뵐게요. 진장수는 수지야, 너 이제 엄마 호적에 올라가서 다 괜찮아진 거니? 최 선생이랑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겠어? 나는 네가 엄마를 찾고 싶어서 호적을 바꾼 거 이해는 했지만 네가 최 선생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래야만 하나 걱정도 됐었거든. 진수지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최 선생이랑 다시 연인으로 지내기로 했어요. 진수지의 말에 놀란 진장수는 수지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안 될 소리야. 이제는 법적으로 남매가 되었는데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해도 니들은 한 가족이잖아. 안 돼. 하자 진수지는 아버지, 사실은 엄마가 최 선생을 파양했어요. 아직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차차 하실 거예요. 하자 진장수는 아니 그럼 나영이 엄마 말이 사실이었다는 거냐? 하고 묻자 진수지는 장윤자 씨가 뭐라고 말했는데요. 하자 진장수는 글쎄 나영 엄마가 나영이 시댁에 갔다 오더니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지 뭐냐. 나영이 시어머니가 최우리 선생을 잃어버린 아들로 생각을 한대나 뭐래나. 그래서 너랑 네 엄마가 짜고 최 선생을 원장님 댁에 아들로 넣을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하도 맑아짜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귓등으로 흘려버리긴 했는데 네 엄마가 최우리 선생을 입양한 거 알고 있는 이상 영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 진수지는 안 그래도 최 선생이랑 며칠 전에 이사장님께 초대받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장윤자 씨 봤어요. 저한테 무슨 속셈이라도 있는 거냐며 막 따졌는데 아버지 말씀 듣고 보니 장윤자 씨가 왜 그런 말 했는지 알겠어요. 진장수는 혹시 네 엄마가 최 선생을 파양한 게 그것 때문 아니냐? 나도 솔직히 궁금해서 네 엄마 찾아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영이 엄마가 와서 깽판을 치는 바람에 대답을 못 듣고 왔다. 정말 최우리 선생이 원장님 댁 아들인 거니? 그런 거는 요즘 무슨 유전자 검사인가 뭔가 하면 금방 알 수 있다던데. 진장수의 말에 장윤자 씨가 다녀갔다고요? 아버지, 이제 저희 집 일에는 신경 쓰시지 마세요. 아버지가 걱정해 주시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는 거 장윤자 씨가 싫어하잖아요. 그럼 엄마만 힘들어져요. 진장수는 그래 나도 너희 집에 간 거 후회를 했다. 그런데 네 엄마가 최 선생을 파양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원장님 아들이라서가 아니면 무슨 이유로 그런 거니? 진수지는 엄마가 저랑 최 선생이 다시 편하게 만나라고 결정하신 거지 원장님 댁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진장수는 아 그러면 이제 최 선생이랑 네가 남남이 되니까 그렇게 한 거구나. 아휴 네 엄마가 최 선생을 파양하려고 맘먹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네가 다시 네 짝을 찾아서 아빠는 뭐 좋기는 하구나. 네 말대로 앞으로는 너희 집 일에 신경을 안 쓰마. 나영이 엄마도 내가 단속을 잘할게. 한편 진나영은 김마리의 유전자 검사를 회방 놓고 한진태를 소나기에 쥐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으니 세상 살맛이 절로 나는데요. 한현성은 진나영에게 나영씨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하자 진나영은 제가요? 아니 딱히 좋은 일은 없고 그냥 우리 콩이가 언제 발길질을 할까 생각을 하니 너무 설레어서요. 그러자 한현성은 와 벌써 콩이가 발길질을 할 만큼 컸다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콩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축구선수를 시켜야 할까요? 하자 진나영은 축구선수도 좋고 변호사도 좋고 그래도 할아버지 일을 물려받으려면 의사가 좋겠죠? 한현성은 나영씨도 참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한테 너무 큰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난 솔직히 해들병원이고 재단이고 다 벗어버리고 나영씨랑 어디 조용한 외국에 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하자 진나영은 현성씨 그런 소리 말아요. 여기 아버님 어머님 다 계신데 왜 외국 가서 살아요? 현성씨는 욕심이 너무 없어서 탈이에요. 현성씨가 아니면 누가 우리 병원 지켜요? 진나영의 말에 한현성은 난 가끔 우리 형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형을 찾으면 형에게 병원 다 맡기고 난 손 놓고 싶어요. 어머니가 최 선생을 형으로 착각해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지만 정말 형이 어디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종종 들어요. 진나영은 속으로 최우리 선생은 이제 우리 해들가로 들어올 일 없으니 현성씨 제발 정신 좀 차려요. 하고 비웃습니다. 진나영은 김마리가 마당집으로 검사 결과를 알리러 간 사이 장윤자의 전화를 받는데요. 장윤자는 나영아 내가 마당집 가서 한판 했다. 아주 이것들이 작당을 하고 네 자리를 넘보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장윤자의 말에 진나영은 거길 왜 가? 엄마가 가서 뭐라고 했는데? 엄마도 진짜. 장윤자는 뭐라고 하긴 입양한 아들 내세워서 해들가에 발 뻗을 생각 말라고 경고했지.
근데 아주 뻔뻔하게 나오는 거야. 진나영은 엄마 다시는 그 집까지 좀 마. 장윤자는 내가 안 가면 이대로 그냥 두고 보란 소리니 지금 이 엄마는 널 위해 그런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당집 아들이 사돈집 아들 되는 거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막을 거야. 두고 봐. 진나영은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엄마 그럴 필요 없어. 이제 다 끝났다고. 우리 시어머니 최 선생이랑 유전자 검사했어. 검사 결과 최 선생은 현성 씨 형이 아닌 걸로 나왔으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해. 장윤자는 뭐 유전자 검사를 했어? 네 시어머니랑 선영 언니 아들을? 근데 불일치로 나왔다고? 아니 너는 그런 걸 왜 이제야 알려줘? 이렇게 기쁜 소식을 빨리빨리 알려줘야지. 이 엄마가 며칠 새 10년은 더 늙었구만. 그럼 당연히 불일치로 나와야지. 일치로 나오면 불일치로 나올 때까지 다시 검사해야지. 나영아, 천만다행이다. 하늘이 우리 나영이를 버리진 않았네. 나는 진수지 그 나쁜 년이 네 자리 뺏을까봐 얼마나 속상했다고. 암튼 정말 잘된 일이다. 이제야 두 발 뻗고 잠 좀 자겠다. 나영아, 너는 이제 아무 생각 말고 콩이만 건강하게 나을 생각만 해. 장윤자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진장수에게 채우리가 사돈집 아들이 아니라고 안사돈과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글쎄 남의 자식이라고 너무 잘됐다고 하는데요. 진장수는 최 선생이 사돈집 아들이면 좋은 거지 아닌 게 잘됐다니 당신은 왜 자꾸 그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 장윤자는 채우리 선생이든 비우리 도사든 그 누구도 한서방 형이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역시 내가 마음을 곱게 먹고 당신 비비롤 사업 정성껏 도와주니까 하늘도 나한테 감복해서 상 주시는 거지 뭐. 우리 나영이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야. 진장수는 안 그래도 최 선생이 파양된다고 하던데. 그럼 혼자 외톨이가 되는 건데. 차라리 사돈집이 부모 되면 좋겠구만. 하자 장윤자는 뭐 선영 언니가 아들을 파양한다고? 아니 뭐야 이건 뭐 아들이 틀리도 아니고 호적에 넣었다 뺐다 하는 이유가 뭐야? 아 수지랑 정말 결혼이라도 시키려고 하는 거야? 당신 말해봐. 당신은 다 알 거 아냐? 진장수는 그래. 수경 엄마가 수경이를 최 선생이랑 맺어주려고 파양하기로 했대. 그래도 갑자기 날 키워준 엄마가 날 파양한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 수경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겠지만 최 선생이 혼자 될 거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네. 장윤자는 이거 냄새가 나. 정말 선영 언니는 단지 수지랑 짝지워주려는 마음뿐일까? 진장수는 진수지를 찾아가서 최 선생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는데 이 상황에 채우리를 파양을 하는 게 맞는지 진수지의 마음을 물어봅니다. 진수지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냐고 하자 진장수는 나영이가 장윤자한테 한 말이었다고 하니 진수지는 비밀리에 검사한 것을 진나영이 어떻게 알고 있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엄마랑 이사장님 그리고 원장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진나영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진수지는 진나영이 혹시나 검사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닐까 수상하기만 한데요. 일단은 계속 김우리의 행방을 찾아다니는데 김마리가 현우를 잃어버리고 정순정이 현우를 데려갔다면 그날 정순정의 아들도 실종되었을 확률이 높으니 분명히 흔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오래 근무한 수간호사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현우 실종 당일 응급실에 실려온 아이 중 아이의 이름을 모르는 보호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였지만 너무 어린 데다가 사고로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보호자와 함께 간단한 치료 후 귀가를 한 줄 알았다고 말하는데요. 그 후로 다시 내원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날은 원장님의 아들이 실종이 되어 병원 안이 시끌벅적하던 날이라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진수지는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을 몰랐다고 하는 말에 그럼 당시 보호자의 연락처가 남아있는 게 있냐고 물었고 수간호사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 보니 으리으리한 재벌집이었습니다. 진수지는 집주인에게 30년 전에 어린 남자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간 것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하자 집주인은 침통한 표정을 짓는데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저희 부부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으러 해들 병원을 찾았는데 실수로 어린 산에 아이를 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응급실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고 아이 부모를 찾아주려고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이가 안 생겨서 10년째 맘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욕심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경찰에 미아 신고를 해두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 아이를 계속 데리고 살았고 아이가 많이 아파서 해외에 가서 수술도 여러 번 시켜주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살다 보니 더욱 정이 들어서 제가 그 아이를 정식으로 양자로 삼았죠. 지금은 미국에서 의사로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아이를 찾아오셨으니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찾으시는 아이가 맞나요? 집주인은 진수지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데 진수지가 현우 실종 사건을 검색했을 때 본 현우의 얼굴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진수지는 집주인에게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현재 아드님의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하고 부탁을 하자 집주인은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는데 채우리의 모습과 거의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수지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데 정순정은 김우리와 함께 병원에 왔다가 자신이 암 치료를 받는 사이 김우리를 잃어버렸고 김우리와 똑 닮은 현우를 보자 자신의 아이로 생각하고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현우가 김우리와는 다른 건강한 아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김우리를 찾을 때까지만 데리고 살 작정을 한 것이었는데 병이 깊어져 미처 부모를 찾아주지 못하고 죽어버렸고 김우리는 현재의 양부모를 만나 심장병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수지는 김마리의 유전자 검사가 불일치로 나온 것에 진나영이 중간에 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서 채우리와 김마리를 다시 검사를 해보기로 하였고 결과는 역시 일치로 나오게 되어 최선영에게 채우리가 김마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